마지막 4교시 주제는요. 가을로 떠나기 전 산행 발 관리입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서상규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상규입니다. 너무 멋진 풍경을 많이 보고 나니까요. 저희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가을이면 날씨도 너무 좋고요. 특히 뭐 설악산도 지금 단풍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계절이 너무 좋을 때 이제 등산, 산행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때 또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네, 등산을 가을이 또 성수기예요. 그렇죠. 등산을 하시다가 네. 이제 덮지르거나 다쳐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등산 후에 다치는 가장 많은 것들이 발목을 접지르는 발목 염자, 또 발목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발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족저근막염 그리고 봉화지겸 같은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과 발목에 생길 수 있는 등산하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강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에는 발목에 생기는 질환들은 급성 손상과 또 많이 써서 생기는 과사용으로 생기는 그런 손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급성 손상이 발목 염자 그리고 발목 골절인데요. 발목 염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접지르고 나서 저게 제 발목입니다. 아이고 저러신 적이 제가 있어요. 작년에 한번 접지르고 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강연에 쓰려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발목을 접지르고 나면 저렇게 큰 이런 멍이 드는 경우도 있죠. 저렇게 심하게 넓게. 들었네요. 발목 염자는 이제 발목인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잘 아시죠?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가 파열이 되면서 생기는 것인데요.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굉장히 질긴 조직입니다. 고무줄처럼 말랑말랑한 조직이 아니고 굉장히 질긴 조직이기 때문에 산행을 하다가 접지를 때 힘이 가해지면 어느 정도의 힘에는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요. 그런 힘이 넘어서게 돼버리면 인대가 파열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파열이 되면 특히 통증이 생기고 발목이 많이 붓게 됩니다. 이렇게 돌부리에 넘어지거나 한 오르막에서 넘어지거나 하는 경우에 증상이 심하지 않고 약간 파열이 되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단기적인 휴식을 좀 취한다든가 약을 좀 드신다든가 그러면은 증상이 1, 2주 내에 많이 좋아지는데 증상이 또 심하게 접지르는 경우 파열이 심한 경우는 고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발목 부목 같은 거나 통기흡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심한 경우는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더 심해지지 않게 조절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발목 이 염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얼음찜질 같은 걸 잘 해가지고 부종이 심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또 이제 증상이 빨리 낫지 않거나 지속이 되는 경우는 빨리 병원을 내원하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목 염자는 평소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네네.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고 가을 산행과 관련돼서 또 중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환자분 사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60대 남자분께서 이제 내원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평소에 산을 잘 안 다니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고 경치가 너무 좋고 친구분들이 등산 한번 가자 하니까 이제 준비를 해서 등산을 하셨는데 나가보시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출발부터 정상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쫙 등산을 올라가셨습니다. 주변 분들이 야, 너 오랜만에 나오는데 너무 잘한다. 또 칭찬에 또 사람이 또 흥분을 하지 않습니까? 잘한다. 쭉 끝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휴식을 취하고 또 하산도 쭉 했어요. 쭉 하셨구나. 그래서 너무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너무 무리를 해서 많이 걸으시고 네. 하산을 하고 끝나면 좋은데 내려와 보니 축제가 있는 겁니다. 네, 장터도 들르고 축제도 또 많이 들르고 걸으셨구나.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났습니다. 너무 좋았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났더니 발이 퉁퉁 부은 겁니다. 어휴. 디뎠더니 발이 아파서 딛기도 힘들어진 거죠. 아니 그때는 괜찮았는데도. 그때는 괜찮았는데 하루 만에 근데 어떻게 그 다음 날 그렇게 자고 돼요? 일어났더니 발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바로 어떤 질환일까요? 그게 질환인가요? 혹시 그럴 때는 이제 뭉친 거니까 네. 주물러주고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사지 받으러 네. 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답이 바로 칠판에 있습니다. 네. 피로 바로 이것은 바로 골절이요? 골절을 풀어주는 거죠. 피로골절이라고 그럽니다. 네, 피로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우리가 골절이라고 그러면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큰 충격을 받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환자분처럼 이렇게 다친 경험이 없는데도 이렇게 골절을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특별히 사고가 없는데도 부러졌다는 부러졌다고 말씀이세요?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치지 않았는데 골절이 생기는 것이냐. 우리가 흔히 외상에 의해 생기는 것과 좀 다른데 이 골절은
우리 뼈가 버틸 수 있는 역치값이 있습니다. 한계값이 있는 거죠. 이 과부하된 이 과사형으로 인해서 그 힘이 역치를 넘어서면 골절이 생기는데 특히 많이 생기는 피로골절의 경우가 이제 군인들이 장거리 행군을 하고 나서 발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피로골절은 같은 말로 행군골절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 엊그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딴 탁구의 신유빈 선수가 몇 년 전에 피로골절로 고생했다고. 운동 선수들이 피로골절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농구 선수, 축구 선수, 또 럭비 선수들 이 무리해서 갑자기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들 중에 특히 피로골절이 발에 많이 생기게 되고 이 연습량이 많았다는 그렇습니다. 뜻이기도 회복 하군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또 미리미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발이 우리 몸에서 이제 차지하는 퍼센트가 2%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98%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무리가 많이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부러지긴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골절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금이 가고 뭐 금이 그런- 간 건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절의 진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알아차리기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아픈데 병원을 잘 안 방문하지 않게 되고요. 병원을 방문을 하더라도 엑스레이 검사를 처음에 시행을 하면 엑스레이 검사상 골절선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명확하게 부러진 게 아니어서. 미세하게 금이 간 거기 때문에 엑스레이에 골절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병원에서도 골절 진단을 못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2주, 4주가 지나고 나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보면 그때 골절선 주변에 골진이라고 그러죠. 가골이라고 그러는데 가골이 형성되면서 그때 골절이 있었구나. 거꾸로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반드시 피로골절 가능성을 의심을 하고 접근을 하고 조금 정밀 검사, MRI 같은 정밀 검사를 시행을 하면 초기에도 피로골절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피로골절이 잘 생기는 부위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등뼈, 이제 중족골이라고 하는 발등뼈에서 예. 제일 많이 생깁니다. 하중이 많이 실리고 발이 꺾이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데 증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번째 발등뼈, 중족골 부위에도 많이 생기고 2번째 발등뼈에도 많이 생깁니다. 그렇구나. 발레를 하시는 분들은 까치발 하면서 오래 이렇게 버티기 때문에 네네. 까치발이 아니죠. 발끝으로 디디면서 오래 버티기 때문에 예. 발 2번째 중간 뼈에 많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처음에 증상은 이제 단순히 아픈 증상. 이 아픈 증상으로는 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피로골절일 때 중요한 것은 발이 다 부어 있어도 꼼꼼하게 만져보면 눌러보면 딱 골절 부위가 딱 눌러서 아픈 부위가 생깁니다. 진짜 아픈 데가 하나 있고. 아픈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압통이라고 하는 건데 눌러서 아픈 부위를 확인을 하게 되면 봉화지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프기 때문에 특별히 눌러서 아픈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피로골절이 생기는 경우는 눌렀을 때 하는 아픈 부위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사에 추가로 MRI 검사 같은 걸 시행해서 미리 이제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고 이 피로골절을 치료하는 방법은 사실은 휴식을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갑자기 많이 써서 생긴 거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하면 좋아지는데 생각보다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골절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8주에서 12주. 그러니까 두 달에서 3달 정도는 통증도 지속이 되고 내가 여행 계획 다 잡아놨는데 취소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등산하기 전에 이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또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것이겠죠. 진짜 중요하죠. 사실 뭐 매주 등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계절에 한두 번 가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날씨 너무 좋고 네. 등산에 좋은 계절에 너무 더울 때는 또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등산하기 전에 중요한 예방법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스트레칭하는 것이죠. 등산하기 전에 발 근육이 굳은 상태로 등산을 하게 되면 특정 부위에 압력이 많이 가기 때문에 등산을 많이 하는 것이 좋고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것이 좋고 또 이 등산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설악산을 간다. 그러면 가만히 집에 있다가 설악산을 가는 게 아니고 한 1, 2주 정도는 또 가까운 산도 다니시고 가볍게. 미리 워밍업을 하는 거죠. 심폐지구력도 좀 키워놓고 그렇게 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안전합니다. 나 다음 주에 설악산 가니까 오늘부터 힘 빼면 안 돼.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체력을 북한산 구축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예방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산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사례 보신 분처럼 갑자기 이제 옆에서 칭찬한다고 쭉 올라가시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등산을 하실 때는 너무 한 번에 무리한 산행을 하지 마시고 산행을 하시더라도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50분 정도 했으면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조직은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주면
이 조직이 또 재생하는 시간이 생기기 때문에 재생할 시간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50분 운동을 하셨으면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요거만 반복하셔도 아까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같이 가는 일행이 쉬자고 하면 좀 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름 SOS 쓴 거예요. 네. 같이 쭉 가다가 또 중간중간 휴식도 취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꿀팁이 있는데 이 등산 용품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산 용품이 옷이죠. 옷, 등산복, 등산복. 등산하기 전에 예쁜 거. 예. 그리고 신상. 또 디자인 새로운 신상. 예.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발과 발목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등산화입니다. 등산화. 신발. 산화. 등산화를 잘 고르세요. 등산화는 발목을 보호해 주는 거죠. 운동화 신고 가시다가 접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등산화를 신어서 발목을 접지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등산화도 중요하고요. 발목까지 감싸는 걸로. 감싸주는 거. 중등산화. 그리고 이제 등산 스틱은 우리가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되고요. 또 턱을 넘어가거나 할 때 점프해서 내려가다가 접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스틱을 사용하시면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이제 걸어가는 동작으로 턱을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상 물품을 좀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쳤을 때 빠른 비상 조치를 할 수 있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압박 붕대, 그리고 소독약, 과산화수소나 베타딘 같은 소독약, 그리고 반창고 이런 이 비상 키트 같은 거를 여러분 같이 가시면 한 분 정도는 준비를 해서 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먹을 것만 생각합니다. 챙기지 마시고 한두 분 정도. 저게 무겁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가볍기 네. 때문에 먹을 게 그리고 더 무거워요. 건강에 좋습니다. 네. 네, 등산하기 좋은 가을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할 텐데요. 등산 가기 전에 한라산 바로 오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우리 태원준 작가님께서 소개해주신 둘레길 먼저 좀 다녀보시고 워밍업이 좀 된 상태에서 조금 높은 산을 가시면 훨씬 더 이런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꼼꼼히 미리 준비하고 네. 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